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장으로 정리 끝. 핵심 비교 정리 52번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수료 내야 되는 게 첫 번째 응시 수수료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도조례고요.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수수료 냅니다. 그런데 7번 자격증 교부 X라고 적어놨죠.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할 때만 냅니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3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시군구 조례입니다. 다만 4번에 있는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적어놨는데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전 신고서 서식에는 보면 수수료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소를 이전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28,000원을 냈는데요. 1, 2차 같이 시험 보면 28,000원인지 여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중개 보수를 보면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죠.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15억 이상이면 0.7%, 그 다음에 임대차는 15억 이상이면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1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2만원이고요. 중개법인은 3만원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실비가 있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실비가 아니고 이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이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0만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서 권리관계 깨끗합니다 라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16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치합니까? 매수인이, 임차인이 계약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때문에 또는 임차인 때문에 예치하기 때문에 매수인, 임차인,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17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우리 중개업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상은 실비 한도 없죠? 실비 들어가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의 최고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그 실비에는 18번에 보면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멀리 가는 출장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가. 그 다음에 19번에 가까운 거리,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X. 이 말은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5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이거 중요하죠.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법인의 경우 4억 원 이상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도 같을 동자죠. 즉 매수 신청 대리 하기 위해서도 법인의 경우 4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칙개공, 즉 개인의 경우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5번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법인이 다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하고 금액이 똑같았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법 제40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거 5번 하나 보려고 문제 푼 거죠? 수수료 납부가 뭐가 있었습니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